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 시간까지 마그마가 굳어져서 형성된 화성암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퇴적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전 시간에 우리 마그마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마그마 종류에 따른 특징들, 그리고 특정 지역들, 심성암, 화성암에 대한 개념들, 이런 거 중요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퇴적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퇴적암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퇴적물이 다져지는 거겠죠? 이 퇴적물이 무엇이냐? 풍화 침식을 통해 가지고 쇄설물이 형성되고 갈린 거죠. 이 아이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계속 쌓이기만 하면은 나중에 암석이 형성되느냐? 아니죠. 퇴적암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속성작용이라고 해요. 속성작용.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다져지고 굳어져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얘기한다. 속성작용은 이렇게 단계가 나옵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도 쉬운 문제입니다. 그림으로 봤을 때도 마지막에 이 아이가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가나다 나와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교결작용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져지는 거는 뭐 압축된다라는 거, 그런 개념인데, 이 교결작용은 요 입자들, 요 아이들을 같이 붙여주는 본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하수나 이런 데 침전되어 있는 석회 물질, 뭐 산화철 요런 애들이 여기에서 끈적끈적하게 같이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석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암석이 우리가 쇄설성 퇴적암이라고 해요. 쇄설성 퇴적암. 퇴적암의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어요. 쇄설성 퇴적암,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화학적 퇴적암, 그리고 생물학적 퇴적암. 생물학적 퇴적암은 다른 말로 유기적 퇴적암이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쇄설성 퇴적암은 방금 여러분들이 봤어요. 이런 퇴적 물질들이 속성작용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암석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을 보니까 사진을 볼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여관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좀 커 보이죠? 그리고 사암은 입자가 작아 보이고 모래 같은 정도입니다. 셰일은 입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입자 크기에 따라 가지고 여감, 사암, 셰일 이렇게 나눠집니다. 선생님, 응애암은 뭔가요? 응애암 자주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이 응애암 같은 경우에는 별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잘 건듭니다. 응애암은 화산 쇄설물들, 화산 쇄설물, 요런 애들이 화산재나 이런 것들이 착 가라앉아 가지고 형성되는 겁니다. 화산 활동을 했으니까 화성암이 아닌가요? 화성암이 아니죠. 응애암은 화성암이 아닙니다. 요걸로 많이 묻습니다. 화성암이 아니다. 화성암이 아니고 퇴적암에 들어간다. 화산 활동을 통해서 나온 화산 쇄설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셰일 말고 이암도 있습니다. 셰일이랑 이암이랑 입자 크기가 같아요. 얘들은 얘가 모래니까 모래보다 작은 게 뭐 있죠? 진흙, 점토죠, 점토. 이게 나중에 굳어지면은 속성작용을 받으면 퇴적암이 됩니다. 그럼 얘들 셰일이랑 이암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거 가지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선배들도 그렇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얘를 셰일이랑 이암을 그 망치로 두들겨서 깼을 때 깨지는 모양이 달라요. 셰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판 모양으로 쫙쫙 깨지는 스타일이고, 이암은 그냥 뭉개집니다. 그래서 요 두 개도 입자 크기는 같다라는 거예요. 쇄설성 퇴적암 맞습니다.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규질, 석회 물질, 그리고 산화철, 염분 이런 것들이 침전하거나 아니면 증발에 따라서 남아있는 물질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화학적인 반응이 들어간 거는 다 화학적 퇴적암으로 보면 됩니다. 문제 나왔을 때 화학식으로 물어보고 그러면은 그냥 화학 찍으면 됩니다. 찍는다? 그냥 체크하면 됩니다. 지구과학이 화학식을 물어보고 그러진 않아요. 지구과학이에요. 요런 암석들이 있다라는 거 보면 됩니다. 석회암, 셔트, 얘가 규질 그거였고, 암염, 염분이 남아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화학적 퇴적암이 들어간다. 마지막 구분되는 유기적 퇴적암,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생물학적 퇴적암. 똑같은 말입니다.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생물 활동을 통해서 골격의 일부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
대표적인 게 석탄, 석회암, 척트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석회암이랑 척트 또 나오는데요. 네, 겹칩니다. 생물 활동을 통해서도 형성됩니다. 규젤이라는 거랑 그리고 석회 성분. 예를 들어 조개 껍데기 이런 것도 다 석회 성분이죠. 그런 것들 생물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갈리고 그리고 쌓였을 때 생물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석회암도 유기적 퇴적암이 들어갑니다. 석탄 알죠? 그죠? 석탄 양치식물이죠. 고생대 양치식물 양치식물이 형성된 거죠. 퇴적 구조를 알아낸 퇴적 환경이 나옵니다. 오늘 시간에서 오히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퇴적 구조로 알아낸 퇴적 환경.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층이 쌓일 때 특정 모양들이 나와요. 이 그림 보이죠? 이런 모양들이 나옵니다. 이 모양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퇴적 환경 같은 걸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환경과 그리고 역전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역전, 지층의 역전 유무를 알 수 있다. 유무, 파악. 하나하나 설명을 할게요. 총 4가지 그 퇴적 구조가 나와요.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많이 건들 거예요.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사층리입니다. 사층리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바람의 방향이나 아니면 물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 구조를 봤을 때 잘 보세요. 펜을 따라오세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긋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선 가시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층에 그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에서 B로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물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층이 쌓일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이렇게 해수면이 있다 하면 여기 있는 퇴적물이 와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계속해서 쌓아주겠죠.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층이 생긴다는 얘기죠. 끝에는 이렇게 작은 입자가 멀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눈화장으로 아이라인 빼듯이 이렇게 길게 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오버해서 길게 빼느냐? 만약에 이 지층이 뒤집혀져 있다라고 하면 위에 간격이 좁아지고 밑에 여기 간격이 좁아지고 여기 간격이 넓은 거예요. 정상적인 지층인 경우에는 여기 쌤 펜 보입니까? 간격이 이렇게 돼요. 여기가 넓고 1번, 1번이 넓고 2번이 좁아요. 정상적인 지층입니다. 근데 지각 변동을 통해 가지고 이 지층이 뒤집혔다. 그러면 위에가 좁아지겠죠. 혹은 기울기로 봐도 돼요. 기울기. 지금 기울기 보면은 쌤 별표쳐놓은 거 봐보세요. 여긴 기울기 급하고 밑에는 기울기가 완만해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합시다. D. C 지역은 기울기가 급하고 D 지역은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의 방향과 물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교적 수심이 얕은 곳에서 형성이 된다. 넘어갑니다. 점이층입니다. 얘는 비교적 수심이 깊은 곳에서 형성이 됩니다.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수심이 깊은 곳에서 형성이 된다.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저 지형이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퇴적물들이 나옵니다. 퇴적물이 나와서 섞여서 이렇게 흙탕물처럼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면 평평한 수심이 깊은 곳으로 하면 이 그 흙탕물이 유속이 느려지면서 무거운 입자가 먼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또 가벼운 입자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입자 크기가 밑에는 크고 위에는 작은 경우로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페트병에다가 여러가지 입자를 섞어 놓고 물을 담은 다음에 흔들어. 그러면 흙탕물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놔두면은 밑에는 무거운 입자가 쌓이고 위에는 가벼운 입자가 쌓이는 구조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 경우에요. 이렇게 되려면 유속이 감소해야 돼요. 유속이 감소해야 되니까 수심이 깊은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막연하게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면서 들어갑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조가 뒤집혀 있다라고 하면은 밑에는 작은 입자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큰 입자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 지층이 역전되어 있다는 거죠.
지층이 역전되어 있는 거를 왜 문제를 푸냐면 A 지층, B 지층 있으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당연히 A 지층이 오래됐죠. 그 위에 B 지층이 젊은 지층이고. 근데 지층이 역전됐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나오는 거죠. 지구과학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단원이 많이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야 되는 단원은 무조건 출제가 돼요. 그만큼 어려운 단원이 없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구조 연은입니다. 연은. 연은은 수심이 얕은 곳, 물결 영향. 위에 표면의 물결 영향으로 표면의 물결 모양이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구조가 나오면 연은 구조라고 하는 거죠. 바닷가 놀러 갔을 때 그 수심이 얕은 곳 보면은 모래가 울룩불룩 이렇게 모양 져 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본 적 없는 친구도 나중에 한번 가서 봐보세요. 이따가 선생님이 그림으로도 보여줄 거예요. 만약에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것도 뭐다? 역전됐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건열이에요. 애들이 나왔을 때 제일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잘 안 냅니다. 너무 쉬워서. 딱 봐도 건조하죠. 딱 봐도 지금 그림이 건조해요. 건조한 지역에서 거북이 등껍질 마냥 짝짝짝짝 갈라져서 깨진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죠? 모양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렇게 단면을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뾰족뾰족 나온다. 그림이 이렇게 뾰족 나온다. 그럼 이거는 역전된 모양이죠. 건열은 뭐다? 건조한 환경. 요거 체크하고 모양, 요 모양으로 나오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핵심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도 단축되고 하는데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얘기하면서 뭐 길게 뭐 교과서 다 읽고 그런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 스타일상 나오는 거, 수능에 중요한 거,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한테 부담 안 주는 거, 줄여서 더 줄여주는. 물론 그래도 수능에서 다뤄지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다고 하죠. 수능 그 수업은 그냥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또 다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쌤이 압축도 잘하고 학원 강사처럼 잘한다는 게 아니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수업 듣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내용이 부족하지? 문제 풀 때 풀면서 또 들어가면 저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알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 구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사층리. 요거 청어라는 곡이 하나? 예전에 과메기를 청어로 했었는데 그 애들 생성 가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층리라는 거고, 기울어져 있는 층리 모양이다 라는 거고, 점이층리, 여기 100원짜리 동전이 있고 위로 갈수록 입자가 크기가 작아지는 게 보입니다. 연흔, 요거예요. 바닷가 가면은 이렇게 일렁이는 물 안에 이런 식으로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요게 연흔 구조예요. 건열, 깨져 있는 모양이죠.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죠? 갈라져 있는 이렇게 네 가지 구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한 거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퇴적암이 생성 과정을 봤어요. 퇴적암 생성 과정, 속성작용 중요하다고 했죠. 그 중에서 교결작용, 본드 작용, 그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쇠설성, 화학적, 유기적 퇴적암이 있다 라는 것과 암석의 종류 구별해서 보시면 좋아요. 나오면 쉽습니다. 그죠? 여감, 사암, 셰일, 응애암, 입자 크기 있는 거 보시고, 그리고 퇴적 구조에서 방금 했었죠. 사층리, 평행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다. 물에 흐르는 방향, 바람 방향을 알 수 있다 라는 거고, 점이층리, 연흔, 건열이 있습니다. 각각 어떠한 환경에서 형성됐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떠한 환경에서 형성되었다. 그걸 가지고 문제가 나오니까. 자,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의 시야호랑 이렇게 나오는 건 뭐예요?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한반도 퇴적 지형이에요. 특징적인 거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뭐 예를 들어 중생대 백악기고 공룡알 화석, 공룡뼈 화석이 발견된다. 다음 지역은 어디인가?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고생대 바다에서 퇴적된 석회암층으로 연흔과 건열 등의 퇴적 구조 관찰 가능하다?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요. 강원도 태백시에서 연흔과 건열 구조가 관측이 되었다. 그럼 그 당시에 퇴적 환경은 어땠는가? 이걸 묻거나, 아니면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에서 삼엽충이 발견되었다. 실제로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환경은 어땠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삼엽충은 무슨 시대의 대표적인 화석이죠? 고생대예요. 그리고 삼엽충은 바다예요, 육지예요? 바다에 살았어요. 그러면 강원도 태백시는 고생대고 뭐다? 해성층이다. 해성층. 해성층이 바다에서 형성됐다는 거예요. 요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고성이죠. 고성. 고성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 이런 거 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어봐요. 고성. 여러분도 알고 있죠? 고성 공룡.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그럼 이건 뭐예요? 중생대예요. 요걸 물어보는 거죠. 문제로. 중생대고 공룡 발자국이 나왔으니까 뭐 육성층이라고 하는 거죠. 육성층. 고성은 중생대 우리나라의 육지였고 강원도 태백은 고생대 우리나라의 바닷속이었다. 바닷속에서 형성된 지층이다. 해성층이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겠어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질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나라 지질 구조는 또 어떻게 되는가? 방금 퇴적암에 대한 거, 퇴적암 지형에 대해서 했었고, 다음 시간은 지질 구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쌤이 배운 거 정리하라고 이렇게 또 과제 비슷하게 내놨을 거예요. 점수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점수로 들어가는 건 아닌데 오늘 배운 걸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정리해 하시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조용한 노래 하나 틀어줄게요. 성시경 노래 너는 나의 봄이다인데 요거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쩌자고 난 널 알아봤을까 또 어쩌자고 난 너에게 다가갔을까 떠날 수도 없는 이젠 너를 뒤에 두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네 모습뿐인걸 언젠가 네가 했던 아픈 말 서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덜 힘들었을까 너는 울고 있다 참고 있다 고개를 든다 아프게 웃는다 노을빛 웃음 온 세상 물들이고 있다 보고 싶다 안고 싶다 네 곁에 있고 싶다 아파도 너의 곁에 잠들고 싶다 처음 그날부터 뒷걸음질 친 너 또 처음 그날부터 이별을 떠올렸던 나 널 너무 갖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었던 것들 차가운 세상 서글픈 계산들 아무리 조심해도 애써도 아무리 아닌 척 밀어내도 이미 난 네가 좋아 보고 싶다 달려간다 두드린다 넌 놀라 웃는다 동그란 웃음 온 세상 다 어루만진다 울지 마라 가지 마라 이제는 머물러라 내 곁에 넌 따뜻한 나의 봄인걸 아직 망설이는 네 맘 앞에 그래도 멈추지 못할래 마음 내게 남은 두려움 너를 안고 하나 내 품이 편해질 때까지 울고 있다 참고 있다 고개를 든다 아프게 웃는다 노을빛 웃음 온 세상 물들이고 있다 울지 마라 가지 마라 이제는 머물러라 내 곁에 넌 따뜻한 나의 봄
너는